추석을 앞둔 전주 시내 거리. 도로변 가로수와 전봇대마다 걸린 불법 펼침막을 단속반이 떼어냅니다. 명절날 다가오다 보니까 어떤 한가위라든가 아니면은 명절 대목을 맞이해서 구청이나 시청의 허락을 얻지 않은 현수막들이 많은데 이건 다 불법이거든요. 단 1시간 반 동안 이 팀이 떼어낸 불법 펼침막은 20개가 넘었는데 이미 화물칸에는 전날 떼어낸 것들이 수북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각 시군은 지난달 24일부터 불법 펼침막 일제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추석 명절 인사를 빙자한 불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단속반을 늘려 매일 철거를 해도 불법 펼침막은 금세 다시 걸립니다.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을 단속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불법 현수막이 또다시 아래 위로 걸렸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처럼 철거와 재설치가 반복되는 셈인데 시민들도 좋게 볼 리 없습니다. 썩 보기 좋지는 않죠. 아무래도 뭐 허가받고 건강은 아닐 테니까 불법이니까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전주시 협조를 받아 취재했던 당시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이들의 불법 펼침막이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교육 정책을 이끌겠다는 이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펼침막을 불법으로 내건 이유를 물었지만 아예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자신과 무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걸 가서 제가 그냥 좀 실무자들이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철거한 불법 펼침막은 15만 3천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424건으로 전체의 0.3%에도 못 미쳤습니다. 현행법상 정당 정책과 국회의원 명의의 펼침막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정당명이 들어간 펼침막도 상당수는 불법입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매년 평균 1000건의 정당 펼침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철거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같은 거 그런 거 이력 그런 경력이 있으면 그 자체 평가할 때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받나 보더라고요. 전주시는 또 누가 걸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분명하게 인쇄된 불법 펼침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펼침막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 0.3%와 과태료를 비껴간 99%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전주시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도내 한 농촌 지역 면 소재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바로 앞 길 건너 철제 담장에 다음 주로 다가온 농업인의 날을 알리며 부자 농부 되세요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얼굴이 선명한데 지정 게시대와는 거리가 멀고 특히 다른 곳도 아닌 행정기관 앞에 내걸린 정치인 현수막. 이렇게 놔둬도 괜찮은 건지 물어봤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현수막 상태가. 아니,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지금 앞에 보는 내용 그대로인데. 만약에 그게 맞지 않은 거면 저희는 떼야죠. 도심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주 시내 한 도로변. 이번에는 수능 응원으로 문구만 달라졌을 뿐 똑같이 이원택 의원의 이름과 얼굴, 주요 양력이 들어간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수능을 응원하는데 청와대 행정관 이력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주로 눈에 띄는 위치마다 걸려 있지만 모두 불법 소지가 다분한 현수막들입니다. 5개 광고물법으로 허용되는 정치 현수막은 이렇게 정당 이름이 표기돼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현수막엔 어디를 봐도 정당 이름이 없습니다. 흔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정강 정책을 홍보하는 정치 현수막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현수막으로 지자체가 정한 곳에 걸지 않으면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철거 대상입니다. 법에 따라서 신고해가지고 게시대에 설치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데 이 현수막이 대거 걸린 시점,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입니다. 정치, 사회 전 분야를 혁신하는 역대 가장 강력한 개혁 도시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전선거 운동 시기도 일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글자 크기를 자세히 비교해봐도 수능 응원 문구는 한 글자당 세로 길이가 약 20cm,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름은 그 3배인 약 60cm에 달합니다. 수험생을 향한 응원보다 자신의 이름이 더 큰 주객이 전도된 구성입니다.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구를 응원한다는 건지 분간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지만 응원 축하 형식을 빌려 법망을 교묘히 피한 사실상의 홍보성 현수막. 하지만 수능 응원 문구가 구색 맞추기 용도로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규제할 근거도 마땅치 않습니다. 단순히 선거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수험생 등을 응원하는 취지로 현수막을 걸었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정당국 판단에 따라 절차대로 가면 될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전주 추천대교. 다리 양옆으로 이원택 국회의원의 이름 석자가 큼지막하게 쓰인 가로등 현수기가 잇따라 내걸렸습니다.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렇게 대로변이나 큰 다리 주변마다 수일째 그대로 나붙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로등 양옆에 설치하는 현수기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주요 국가 행사에 한해서 그것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이후에 설치해야 하지만 난데없이 정치인의 현수막이 게시된 겁니다. 공연 같은 거 한다는 거 그런 게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저걸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 시에서 나와가지고 다 철거를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보면은 왜 철거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도심의 갖가지 형태로 이원택 의원의 홍보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한 건 지난 주말쯤. 그런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대부분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통상 불법 현수막은 시군구청 단속반이 매일같이 단속에 나서 발견 즉시 철거하고 반복될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눈에 띄면 바로 정리 대상이 되죠. 바로바로 철거를 하죠. 요즘에는 불법을 거의 안 걸어요. 길거리에는요. 이게 왜 단속이 심하니까. 민간이 사업장 홍보를 위해 한두 개씩 내건 현수막은 붙이는 대로 곧장 떼온 행정당국이 도심 곳곳을 뒤덮은 이 의원의 현수막은 웬일인지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단속을 미루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지금 의원실에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적용부에서 이제 사항도 있고 어쨌든 관련 조항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뭐 논의를 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이자 도지사 유력 후보의 불법 현수막 게시에 상당수 시군이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똑같은 행위를 두고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도 시군마다 제각각입니다. 전당 현수막은 그 기간이 있어요. 게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손을 안 대지만은 그 나머지는 다 불법이거든요. 다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오명의 법을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좀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 현수막이 아닌 일반 현수막이라면 선거법이 아닌 5개 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하고 단속하면 될 일이지만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안 떼는 건지 못 떼는 건지 알 수 없는 자치단체의 갈짓자 행정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법을 무시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네네. 시간 걸리지 말고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행안부입니다. 네네. 지난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혐오 집회 시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혐오 현수막이 또 맞아. 그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당 현수막이 5개 광고물법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디 보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길바닥에 막 걸려있는 이게 정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의 그런 현수막이
당해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 한다 그래요? 그 사실 최초의 이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는데 그 현수막이 정말로 동네 지저분하게 만들거든요. 그 지정게시대에 닮으면 모르겠는데 아무 데나 그냥. 근데 정당이라고 이런 현수막을 아무 데나 막 달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률로 지금 허용돼 있는데. 예, 그 금지되는 현수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방 정부에 전부 보낼 예정입니다. 그건 현행법 안에서 하는 건데 그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막 걸 수 있다. 그러니까 현수막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또 일부 얘기에 의하면 그게 무슨 종교단체하고 관계 있다는 설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문제 같아요. 현행 규정상 지금 동당 2장씩을 달 수 있게 해놨는데요. 여러 정당이 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달아서요. 도시 미관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량도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현수막 정당은 못 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 넌 현수막 정당이니까 달지 마라. 저기 원내 정당이고 뭐 국회의원 많으니까 달겠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물론 이게 제가 당 대표 있을 때 만든 법 같기는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게 되면 그 개정하든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민원도 많거든요. 그 법률로 그걸 허용을 해놔가지고. 제가 구청장을 할 때 그래서 소위 공공게시대를 역사 주변에 만들어서요. 그 역사 주변에 공공게시대에 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데나 막 달고 있어서요. 지금 도로가 뭐 이런 육교 이런 데 마구 달아놔가지고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그리고 보기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이 정당 현수막이 너무 그 혐오를 유발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적인 역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혐오증이 유발해서 굉장히 심대합니다. 반드시 법을 개정해서 원내 정당이 됐든 어떻든 간에 차별성을 두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당 쪽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 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건 개정을 해서 현수막 달기 그 정당이라고 현수막 마구 달 수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너무 행안위 소속 정당법도 행안부 소관 법률입니다. 네. 그거를 저는 이거를 허용한 거를 이제는 좀 안 하는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당이 국가 보조금 받아가면서 온갖 수단이 다 있는데 그걸 현수막까지 막 동네에 그 너저분하게 막 걸 수 있게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입법적으로 가능하게 보이긴 한데 어차피 이게 정당법의 정당 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문제라고 해당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가안전모양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다가 이걸 공공복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놓고 거기에다 이런 혐오 표현들 같은 게 할 수 없다. 아니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위배되는 현수막은 달 수 없다. 이런 정도 해놓으면 충분히 입법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치적 차별 논란이 발생해서 일반적인 뭐 규정이죠. 아니 이게 원래는 못 달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원래는 지정 현수막에만 달 수 있게 돼 있었고 정당이라고 아무 때나 막 달 수 있게 하는 거 그 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을 없애야 돼요. 그 일종의 특례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그 5개 광고물법과 정당법을 모두 개정해서 원래대로 옛날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네. 원래 허용이 안 돼 있었어요. 지정 게시대 외에는 게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협의를 좀 해보시죠. 네.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다른 의견들 마저 예, 대통령 정철시장입니다. 네, 혐오 증오가 이제 실제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법 조치와 더불어서
정보통신망법 같은데 EU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이 증오나 혐오 이런 표현들은 삭제 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안 하면 굉장히 높은 매출 대비 이렇게 벌칙이 부과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방심위 규정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법적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의 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의무 조항도 같이 병행 입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네요. 그게 원래 이런 혐오 아니면 뭐 누군가의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를 쓰는 건 당연히 배상 사유고 처벌 사유인데 이거를 포털이나 이런 데서 방치를 하면 그 방치한 포털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어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있던 판례인데 근데 지금 거의 막 방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삭제 의무 조항이 과징금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 그건 너무 심하죠. 특히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정말 눈 뜨고 못 볼 돈 벌겠다고 그런 짓들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하시죠. 예, 법제처장입니다. 네. 예, 그 법무부 보고 내용 중에서 그 혐오 대상을 출신 국가나 인종의 한정 1차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종교 성장애의 경우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종교의 경우에는 이미 특정 지역에서 이슬람 사원 앞에서 혐오 시위를 한 적이 있고 명백히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거 다 집어넣고 있고 그러니까 성차별이나 성적 지향, 성별 이 부분도 지금 5개 광고물 관리에서 그 금지되는 내용 광고물의 내용으로서 성차별적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 유럽 모든 국가들이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국제 표준에 맞춰서 개정을 하시죠.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입니다. 이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이 성평등 사회 실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온라인에서의 어떤 차별 발언이 남녀 간에 더 그 갈등을 좀 부추기는 요소들도 많고 해서 법무부에서 진행하시는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좀 관련 부처도 함께 논의에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중하는 뭘 하자 말을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거나 아니면 논쟁을 이유로 너무 시간이 지연되면 안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뭐든지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인사처 발표하시죠. 네, 인사처 발표드리겠습니다.